자, 페이지 60페이지. 오늘은 연력학 법칙입니다. 물리 1단원 중에 역학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역학은 F는 M이 힘과 운동 법칙을 활용하는 시험지가 제일 많아요. 그게 모든 문제의 계산형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배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가 맨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 시간 문제도 예제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가속도도 풀어야 되고요, 힘도 구해야 되고 에너지까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앞쪽 파트는 매우 어려워요. 오늘은 연력학 법칙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려요. 제1법칙과 제2법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책에는 제1법칙이 일단 나와 있고요. 뒤쪽에 보면 제2법칙이라고 해서 68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연력학 법칙은 한 덩어리로 설명드릴 거예요. 한 덩어리로. 이 녀석을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릴 겁니다. 잘 보세요.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어. 한 방에 끝낼 거야. 잘 봐. 연력학 법칙이 뭐냐면 역학 법칙에 열이 관여하는 거죠. 열이 어떻게 이동하고 얼마나 이동하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변하느냐가 연력학 법칙입니다. 니네들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연력학 법칙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 첫 번째 배워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이게 연력학 법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 시간에까지 배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해서 얘네 둘을 더한 값은 항상 똑같지. 이해되니? 그렇게 에너지는 총량이 변하지 않아요. 그게 에너지 총량 일정의 법칙입니다. 이게 연력학 법칙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연력학을 할 때는 에너지의 총량은 변화 없구나. 요건 머릿속에 하나는 꼭 넣어주세요. 두 번째,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세 개의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단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니네도 연력학 법칙을 할 때 처음 듣는 단어들도 되게 많아요. 물론 들어본 단어도 있을 테지만 그 처음 듣는 단어를 해석하세요. 연력학 법칙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2번이요. 기체가 하는 일, W. 자, 일의 양을 배울 거야. 재미? 하나 더요. 3번이요. 기체 내부 에너지. 이 새끼 별표예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도 있을 거예요. 내부 에너지. 일의 양은 들어봤어. 그러니 그렇구나. 내부 에너지 별표예요. 처음 나오는 거죠. U라고 씁니다. U. 이걸 내부 에너지라고 그래요. 내부 에너지. 그리고 니네들이 뭐 과자나 음료수 이런 거 먹으면 거기 뒤에 킬로칼로리라고 써있는 애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Q라고 쓰고 열량이라고 그래요. 연력학 법칙은 이 세 가지를 갖고 노는 게 연력학 법칙이에요. 1. 내부 에너지, 열량. 1. 내부 에너지, 열량. 여기에 포인트 단어는 내부 에너지입니다. 이 내부 에너지를 잘 이해하면 시험 문제는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특히 이 연력학 법칙은 계산형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나와봤자 더하기 빼기거든요. 면적만 구하면 되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단어를 꼭 이해해 주세요. 다시 이 세 개의 단어를 꼭 이해합니다. 됐나요? 한 번만 해볼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통로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람 한 마리를 놔둬. 됐지? 여기 됐니? 잘 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다야. 연력학 법칙이 다야. 도일이라는 사람이 연력학 법칙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되게 어려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지금 학생들이 보면 단어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다예요. 내가 물리 쉽다 그랬어. 공식이 나오면 좀 어렵지만 개념 자체는 쉽습니다. 자, 이런 통 안에 사람을 가둬놨어. 됐니? 이 사람의 이름은 임매부예요. 사람의 이름은 임매부. 됐니? 됐지? 자, 이 사람이 지금 에너지를 100주를 갖고 있대. 질문이요. 내부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100주울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다시 내부 에너지가 무슨 뜻이겠냐?
그 공간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총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니네들의 에너지의 총합을 계산하면 그게 내부 에너지야. 안에 있으니까. 됐니? 이해됐어요? 매우 쉽죠? 내부 에너지는 뭐라고 쓴다고? 이 공간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총량. 하나 했어. 두 번째, 여기다가 벽을 설치할 거야, 이렇게. 됐지? 잘 봐. 이 임내부 씨한테 명령을 내려요. 자, 너 일 좀 해.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 이 내부이라는 임내부 씨가 이 벽을 미는 일을 할 거예요. 됐니? 그럼 이 벽을 밀었으니까 이 벽이 이만큼 오겠지, 그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두 번째요. 내부 씨가 일을 했어. 얼마의 일을 했어? 20줄의 일을 해준 거야.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써서 일한 거 맞지? 그럼 임내부 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0줄인데 일 20 했으니까 80줄의 에너지만 남겠지. 에너지의 총합은 같아야 될 거야. 됐니? 안 쉬워? 10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해. 20줄 일했어. 80줄 남아. 이게 안 쉽다고? 이게 끝이에요. 연력학 법칙은. 자, 그럼 다시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이 사람이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지. 일을 했지. 그러면 80줄이 남고 20줄 한 거 맞지? 더하면 총량은 같은 거 맞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요. 여기에 이렇게 있었어. 사람이 일을 할 거야. 10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 됐니? 내부 에너지 얼마라고? 100줄. 됐지? 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야. 사장님이 와서 야, 일해. 그럼 돈 줄게. 일해. 돈 줄게. 그럼 일을 하겠지? 근데 알바생이니까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 얍삽한 생각이지. 그치? 그럼 사장님이 나중에 와서 장사장이라는 사장이 와서 얘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일을 했다면, 이 판때기를 미는 일을 했다면 이 판때기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왔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만큼 판때기가 이동을 한 모습을 얘가 보면 일했구나. 됐니? 일을 30줄을 했구나. 이걸 알 수 있지. 그럼 얘는 지금 얼마의 에너지가 남았다고? 70줄의 에너지가 남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요. 내부 에너지 이래요. 됐니? 그럼 하나만요. 일을 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알아? 이만큼 공간이 변했지. 그 공간의 개념이 뭐야? 부피예요. 됐어? 부피예요. 부피. 됐니? 그래서 이게 물체를 봤는데 부피가 커졌잖아? 그러면 일을 해준 거예요. 됐니? 부피가 커지면 일을 한 거예요. 됐어? 그럼 잘 봐. 부피가 커지면 내가 일을 한 거지. 그럼 내부 에너지는 처음보다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지. 이해됐니? 그 관계식만 알아두시면 돼요. 부피가 커지면 일을 한 거니까 내가 갖고 있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 거지. 됐어? 그럼 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해? 이 내부 에너지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온도라고 하는 거야. 공간의 온도가 낮아지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됐나요? 반대로 얘기할게. 부피가 커지면 온도는 감소해요. 부피가 커지면 온도는 감소해요. 이게 전 우주에 해당하는 자연 법칙이에요. 되니? 한 번만 해볼까? 니네들도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니네들도 할 수 있어. 이게 안 신기해. 니네들은. 나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잘 봐. 대학교 구술 면접 시험 문제입니다. 니네들도 대학 답 해보세요. 이거 대답하면 대학 갈 수 있어. 잘
잘 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입김을 내고. 차갑니 뜨겁니? 그런데 입을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맣게 만들고 하고 내뱉으면 뜨거운 바람이 나와 찬바람이 나와.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 뜨거운 액체를 마실 때 불지 않지. 이해됐어? 입을 동그랗게 조그맣게 만들고 하고 세게 불면 찬바람이 나옵니다. 안 신기하지? 입의 사이즈에 따라서 나오는 기체의 온도는 달라요. 그래서 따뜻한 거를 차갑게 만들 때 호하고 불어요. 입을 조그맣게 하고. 됐니? 야, 이상하잖아. 뜨거운 거 먹으라 그랬는데 이상하잖아. 변태도 아니고 이상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반대로 니네 손 시려면 어떻게 해? 이러지 그지? 그래야 따뜻해지니까. 입의 사이즈에 따라서 공기의 온도가 달라요. 그게 연력학 법칙이에요. 안 궁금하지? 됐어요? 한 번만 해볼까? 사람이 있었는데, 자, 입을 조그맣게 하고 공기를 내뱉으면 여기 조그만 공간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오겠죠. 여기를 공기가 빠져나오는 순간에 좁은 데 있다가 넓은 데로 빠져나오지. 이해됐니? 그래서 공기가 확 빠져나오면서 커져요. 부피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여기 있던 공기가 바깥쪽으로 일을 한 거야. 일을 해서 공기를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일을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겠지. 그래서 온도가 낮은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게 연력학 법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바닥에 있던 공기가 요만했어. 왜? 압력을 막 받으니까. 그런데 얘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면 풍선이 커지는 것처럼 커져요. 왜? 압력이 적으니까. 그럼 부피가 커지는 이유가 뭐야? 압력이 낮으니까. 아니요. 기체가 일을 했으니까. 부피가 커지는 건 그 안에 있는 애가 밖으로 미는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공기가 커졌지? 공기가 커지면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진다고. 온도가 낮아지면 응결이 돼요. 그래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커지면 온도가 낮아져서 구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은 어느 일정한 높이 이상 올라가야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모두 다 해당돼. 모두 다. 됐니? 이 두 단어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다시요. 일을 해주면 그걸 뭘로 할 수 있어? 부피 변화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일을 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반대로도 해볼까요? 반대로? 니네 드래곤볼이라는 애니메이션 본 적 있어? 본 적 있니? 안 봤어요? 나루토라는 애니메이션 본 적 있어? 안 봤어? 그럼 귀멸의 칼날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라이씨 포켓몬은 봤니? 디지몬은 봤니? 주술레전은 봤니? 이라이씨 잘 들어. 거의 모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에너지를 쏴서 상대방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올 때 잘 봐. 에너지를 이렇게 있으면 모으지. 괴물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막 모읍니다. 모아서 점점 모아서 요만하게 만들어서 쏴요. 됐니? 니네 눈싸움 할 때 눈을 이렇게 던져? 미친놈이지, 그치? 꼭꽁꽁 뭉치지. 사이즈를 줄이면 부피가 감소하겠지? 그럼 그 감소한 양만큼 내부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뜨거워진다고. 그래서 에너지를 모아서 작게 만들면 이 새끼가 졸라 뜨겁고 에너지가 졸라 큰 거야.
그러니 맞았을 때 데미지가 훨씬 큰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게 모든 자연 법칙에 성립한다고 이 연력학 법칙은. 됐니? 꼭 머릿속에 두세요. 한 번만 더. 이거만 하면 돼. 이거만. 더 이상 할 게 없어. 거기 공식이 나오고 막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에 사람이 있었어. 임내부 씨가 에너지 얼마 갖고 있다고? 100줄.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 100줄은 무슨 뜻? 내부 에너지. 됐니? 여기에 판때기가 있었는데 이걸 미는 일을 해주면 부피가 커진다 그랬지, 그치? 그 부피가 커지는 걸 보면 아, 일을 했구나. 일을 했으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겠구나. 온도는 낮아지겠구나. 여기까지 됐어? 됐어? 그 세 가지예요. 내부 에너지, 다른 말로 온도라는 단어를 묶는 거고, 일의 양, 다른 말로 부피라는 단어를 묶습니다. 됐니? 마지막 하나. 이걸 열량이라고 해요. 열량은 뭐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공급해준 양이야. 그래서 자, 세 가지의 관계식을 볼게요. 얘가 100주울이었어. 요거만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요. 내부 에너지가 100주울이지. 바깥에 열량이 공급되지 않고 차단된 상태에서 얘한테 일을 시키면 20주울의 일을 하겠지? 그럼 부피가 커지고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됐나요? 부피가 커지면 온도는 감소해요. 됐어요? 한 번만 더. 원래 100주울이었는데 20주울의 일을 해줬어. 그럼 부피 커진 거 맞지? 그럼 얘는 에너지가 80주울이 됐겠지? 근데 여기서 열량을 20주울을 쟤한테 가해주면 얘는 80이었는데 20을 받았으니까 다시 100주울이 되겠지? 그럼 부피가 늘어나도 내부 에너지는 변함이 없죠. 됐니? 그럼 이 안에 온도는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됐어요? 한 번만 더요. 얘가 100주울이었는데 일을 해줬어. 부피가 늘어났지. 됐니? 그럼 얘가 내부 에너지가 100에서 80으로 줄어들겠지? 열량을 20 가해주면 얘가 먹겠지. 됐니? 그러면 전체 에너지 값은 변함이 없겠지.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상황은 몇 가지 안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니네들도 맞춰보세요. 사람이 있었어. 됐지? 이거 맞춰봐. 100주울이야. 첫 번째요. 여기서 에너지를 주지 않았어. 그런데 얘가 일을 했어. 20주울을. 됐니? 자,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최종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됐어? 80주울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됐니?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자, 사람이 있었어.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100주울이야. 여기에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일을 시켰는데 일을 하지 않은 거야. 됐니? 그런데 바깥쪽에서 에너지가 공급된 거야. 20주울이.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합은 얼마일까요? 120주울이요. 됐어요? 한 번만 더. 사람이 있었어. 여기에 판때기가 있었어.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100주울이에요. 됐니? 일을 해줬어. 20주울의 일을. 됐니? 그런데 여기서 20주울이 다시 공급됐어. 자,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20주울의 일을 했어. 20주울을 공급받았어.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그대로 100주울. 됐어요? 이해됐어? 이해됐니? 진짜? 이해됐다고? 진짜? 진짜지? 진짜지? 진짜 이해됐지? 할 수 있겠어?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연력학 법칙은 이렇게 딱 4종류밖에 없어요. 이 4종류만 이해하시면 돼요. 100J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 됐어? 됐어? 일을 했어? 됐어? 공급받았어? 50J를. 자, 얘가 갖고 있는 최종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됐어? 그럼 얘는 얼마를 가지면 돼? 130J의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가지면 되죠. 되니?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바깥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일의 양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이. 되니? 다시요? 이게 과학적 단어입니다. 바깥에서 열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일의 양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이. 됐어? 한 번만 더요. 만약에 일을 하지 않으면 공급된 열량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이. 그죠? 20 공급했는데 20J를 증가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요. 내부 에너지가 변함이 없을 때 일의 양은 공급한 열량이랑 같이. 됐어? 이런 단어 쓸 수 있겠어요? 마지막 하나요.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줄어들었는데 공급된 열량을 받으면 이 열량을 나눠 받는 거 맞지? 되니? 이 4가지예요. 연력학 법칙이 총 이렇게 4종류야. 그거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진짜 쉽습니다. 한 번만 들어보면 이게 선행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고 1학년이고 상관이 없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 이쯤에 넣으면 되나? 자, 연력학 제1법칙. 통틀어서 그냥 연력학 법칙이라고 할게요. 나머지는 교재로 읽을 수 있으니까. 자, 연력학 법칙 첫 번째. 단어를 한번 써봅시다. 자, 1번이 뭐야? 1번은 내부 에너지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연력학 법칙의 단어는 내부 에너지입니다. 내부 에너지 무슨 뜻? 그 공간 안에 공간의 내부에 요 공간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가 있었는데 이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에요. 이걸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다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내부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자, 얘는 이렇게 있으면 높이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요. 운동 에너지만 판별하는 거예요. 우린 뭐 하는 거라고? 아, 에너지의 총합이 내부 에너지구나. 됐어요? 시험 문제는 이 내부 에너지가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아니에요.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내부 에너지가 무슨 뜻이냐 도대체 그걸 물어봐요. 내부 에너지. 여기 있는 에너지, 애들의 에너지가 많으면 변하는 게 딱 하나. 이걸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라는 단어와 온도라는 단어를 묶어주세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예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예요. 야, 이것도 쉽지 않아. 냄비에 물을 넣고 물을 끓여. 처음에 찬물을 이렇게 있다가 물을 막 끓이면 팔팔팔팔 끓어오르죠,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물 분자들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이지 않겠니?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요 안에 있는 물 분자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야? 커지는 거지. 그럼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된 거야? 커지는 거지. 그럼 얘 뜨거워, 차가워? 뜨거운 거지. 됐어요? 내부 에너지가 무슨 뜻이라고? 온도요. 됐어? 묶을 수 있겠어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라고 쓰는 겁니다. 단어 어렵습니다. 이걸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가 제일 어려워요. 1, W. 자, 일의 양은 무슨 뜻이냐? 일의 양 어렵습니다. 물리 한번 배워볼까요? 자, 물리 한번 배워볼게요. 이런 걸 물리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에 사람 하나 있다 그랬지, 그지? 됐죠? 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한다고? 얘가 이렇게 밀면 이만큼 온다 그랬지, 그지? 됐어요? 그럼 이만큼 공간이 변한 모습을 보면 일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됐어요? 잘 봐. 진짜 잘 보세요. 그럼 얘가 하는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해? 이게 물리야. 얘는 더 이상 물리가 아니에요.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죠. 그걸 다 더하면 되거든요. 얘는 더 이상 물리가 아닌데 얘가 물리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야. 전 단원에 일과 에너지를. 일의 양을 구할 때는 힘에다가 곱하기 이동거리를 곱해요. 그지? 그럼 너 여기다가 힘을 얼마 줬니? 나 이만큼 이동시켰는데, 그래서 뉴턴에다 미터를 곱하면 일의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진짜지? 한 번만 더 바꿔볼게. 이걸 힘과 이동거리라는 개념으로 쓰지 않고요. 물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연력학 법칙은 뭐가 변한다고? 부피의 개념으로 변해요. 그래서 요거 쓰는 겁니다. 잘 봐. 압력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압력은 단위 면적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해요. 얘를 누르는 힘도 있지만 누르는 압력도 있죠. 그 압력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잘 봐. 요 녀석이요. 미터 제곱에 힘을 하면 이게 압력이에요. 밑에 한번 써볼까요? 미터 제곱은 단 면적이고요. 분의 힘을 곱하면 이렇게 쓰면 이걸 압력이라고 합니다. 됐지? 그럼 다시 바꿔볼게요. 힘은요. 얘를 이렇게 넘기겠죠. 그치? 그러면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값이 되지. 됐어? 다시요. 힘은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값이 돼요. 다시 힘은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값이 됩니다. 이 면적이 단면적이죠. 거기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면 일의 양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그럼 힘에다 단면적을 곱하면 압력에다 단면적을 곱하면 힘이 되고요. 거기다 이동거리를 곱하면 일의 양이 되니까 밑에 식과 위의 식은 같죠? 요걸 요렇게 묶는 거야. 요렇게. 면적에다 이동거리, 면적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면 뭐가 나와? 면적에다가 이동거리 곱하면 뭐가 나와? 이 원통의 부피가 나오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이게 부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물리예요. 이게 물리야. 물리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의 양은 뭐라고? 자, 여기다가 쓸게요. 1. W는 힘에다가 곱하기 이동거리를 합니다. 됐니? 자, 힘은 다시 바꿔요. 힘을 다시 바꾸면 압력에다가 곱하기 면적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되겠죠. 모르겠으면 위에 하나 체크. 압력 P는요. 면적분의 힘이에요. 자, 모르겠으면 하나 체크. 압력은 면적분의 힘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면적이 좁으면 똑같은 무게지만 면적이 좁으면 압력이 커져요. 그래서 스케이트 날 같은 게 얇은 거지. 알고 있나? 이런 걸 얘기해주면 되게 좋은데. 다시요. 힘은 압력에다 면적을 곱하면 힘이 됩니다. 그치? 그럼 요 공식이 완성됐잖아요. 하나만 더요. 그럼 또 다시 바꿔. 압력은 곱하기 면적에다 이동거리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면적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이 면적이 부피가 나오는 거 맞죠? 됐어요? 면적에다 이동거리를 곱하면 얘가 부피가 되는 거예요. 한번 바꿔볼까요? 힘의 압력의 면적을 곱한 거고요. 면적에다 이동거리를 곱하면 부피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회항은 결국에 요 녀석 보는 거예요. 일회항은 결국에 단어를 묶어 뭐를 보는 거라고? 부피를 보는 거라고. 부피의 변화량을 보는 거예요. 단어 붙으세요. 일회항은 부피를 보면 됩니다. 내부 에너지는 온도를 보는 거고요. 일회항은 부피를 봐요. 자, 두 단어 묶을 수 있겠니? 저게 연력학 법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여기 압력은 거의 변하지 않고요. 부피가 변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변화량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책에도 이런 내용은 나와요. 여기에 원래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텐셜 에너지 값이 기체 분자의 경우에는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쳐두는 거예요. 자, 단어 묶을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요. 내부 에너지는 무슨 뜻? 온도. 그럼 내부 에너지가 커졌어. 그럼 온도가 높아졌어. 내부 에너지가 낮아졌어. 그럼 온도는 낮아진 거예요. 됐나요? 이런 단어만 묶을 수 있으면 여기 파트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요. 일회항을 볼 때는 뭘 보는 거라고? 부피의 변화. 만약에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피가 커지면 일을 한 거예요. 됐니? 자, 이 네 개의 단어예요. 네 개의 단어. 어렵죠? 그죠?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세 개, 내부 에너지와 일과의 관계. 아까 했던 것처럼 니네가 외워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0줄 됐지? 2를 해주면 20줄의 2를 해주면 얘는 100줄에서 80줄로 바뀐다 그랬지, 그지? 여기에 열량을 Q를 20줄을 가해주면 얘는 80줄에서 다시 100줄로 바뀌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사람이 있었어. 10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2를 해줬어. 20줄을. 됐니? 여기서 에너지를 Q를 50줄을 줬대. 됐니?
그러면 얘 100줄이었는데 20줄을 했으니까 80줄이 돼버렸겠지, 그지? 됐니? 그런데 여기 50줄을 받았으니까 얘 최종 에너지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지우면 130줄의 에너지가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게 니네가 해야 되는 모든 게 하라 그랬어. 그럼 Q는 50이요. 일의 양은 20이요. 됐어? 그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몇 줄이야? 30줄이요. 됐니? 요 관계식을 쓰는 겁니다. 다시요. Q는 일의 양에다가 내부 에너지가 얼마 변했는지를 쓰면 되지. 이게 공식이야. 여기다가 별표 3개요. 뭐라고? Q는 델타 U에다가 W 자, 외우세요. 오늘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Q는 델타 U의 W. 얘는 열량이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일의 양이라는 뜻이죠. 관계식 됐어요? 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니? 온도라는 단어로 묶는 거고요. 얘가 온도라는 단어랑 묶는 겁니다. 일의 양이 부피 변화라는 단어로 묶는 거예요. 이 Q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 일의 양을 더하는 것과 같다.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 일의 양을 더하는 것과 같다. 어때? 더하기잖아요. 더하기. 더하기. 자, 공식입니다. 공식. 네. 요거 하나 하자고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요거 하나 하려고 이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단어를 바꿔보시면 돼요. 일의 양은 이퀄 치고 뭐라고 바꾸는 거고 맨 아래 거야. 압력에다가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압력의 부피의 변화량. 삼각형은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고요. 얘를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아까 했던 거,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없다. 이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너네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웠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에너지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초등이에요. 됐나요? 초딩이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처음의 에너지와 나중의 에너지의 총량은 같아요. 중딩이에요. 고딩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멋있게. Q
Q는 델타 위에 플러스 W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멋있는 학생이에요. 됐나요? 연력학 제1법칙이 뭐니? Q는 델타 U W. 됐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법칙이에요. 이거 하나 하려고 되게 많은 내용이 써있고요. 니네 교재에도 나중에 교재, 고등학교 2학년 교재를 가도 이 녀석만 써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한 상황 4가지를 정리하면 시험지가 완성되거든요. 자, 두 번째 상황 한번 볼게요. 상황은 총 4가지. 4가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니네 책부터 한번 볼까요? 1번 등, 적, 변화라고 합니다. 다시요. 이걸 등적 변화라고 해요. 여기에 적자가 무슨 말이야? 이게 적금 들 때 적자거든요. 차곡차곡 쌓아 미분 적분할 때 적자예요. 이 적자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부피라고 합니다. 그럼 등적 변화는 이 3개 중에 뭐가 안 변하는 거라고? 여기요. 부피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됐어요?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부피의 변화량이 0이 되겠지. 그럼 압력을 곱한 값도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일의 양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Q와 델타 U는 같은 거죠. 다시 써볼게요. 이걸 정리할 거야.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4개. 하나씩이요. 등적 변화가 무슨 뜻이라고? 아,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되니? 그럼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아, 일의 양 W는 0이에요. 자, 찾았나요? 그럼 한 칸 더 내려볼까? 이게 똑똑하면 한 칸 더 내려볼까요? Q는 다시 델타 U에 더하기 W인데 누가 0이라고?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일의 양이 0이라고. 일의 양이 0이라고. 그럼 얘네 둘이 같은 거죠. 열량을 공급해주면 온도가 올라가요. 자, 이 법칙을 쓰는 애가 누구야? 니네 일상생활로 본 적 있어? 부피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압력밥솥이라고 해요. 됐어? 압력밥솥. 니네 압력밥솥 봤어? 여기에 고정장치 있고 여기에 있는 걸 돌려서 잠그죠. 왜?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꽉 잠궈야 돼. 그래야 부피가 변하지 않겠지. 여기다 가열을 해주면 어떻게 돼? 여기 가해준 열량이 부피 변화에 쓰이지 않고 모두 다 내부 에너지 증가에만 쓰이겠죠. 그러니 다른 냄비들보다 훨씬 온도가 빨리 높이 올라가는 거야. 이해됐어? 보세요. 니네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 열에 관련된 건 전부 다 이거 쓰는 거야. 전부 다. 됐어요? 니네 본 적 있어?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드라이에 니네 머리 말린 드라이 있잖아요. 왜 주둥이가 긴 줄 알아? 근데 다이슨 헤드 드라이는 길이가 짧죠? 안 궁금해? 왜 모든 드라이기가 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치? 이거 이렇게 머리 말리다 이걸로 막 머리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나만 그래? 나만 그래? 여기 주둥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람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다이슨은 이렇게 생겼다고. 왜? 그게 안 궁금해, 아무도. 그러니까 과학이 재미가 없지. 일상생활이 모두 다 과학인데 그게 안 궁금하면 과학이 재밌을 리가 없어요. 니네 시험도 안 본다 그랬죠. 그럼 이걸 학업으로 시험용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재미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신기는 해야 되지 않아? 됐어요? 그건 다 연력학 법칙입니다. 이런 걸 연력학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련된 걸 모두 다 배워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등압 변화라고 합니다. 등압 변화. 나는 등압 변화를 제일 마지막에 가르쳤습니다. 여기 압력이라고 써있죠, 그죠? 그럼 얘는 한국말로 쓸 수 있겠니? 뭐가 일정한 거야? 압력이 일정한 거야. 압력이 일정하면 얘만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 얘는 뒤에 0이 되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등압 변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전부 다 씁니다. Q는 델타 U의 W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제일 마지막에 할 거고요. 세 번째, 등온 변화 있대요. 등온 변화. 그럼 여기 이름 써있지. 온 변화가 무슨 뜻이야? 온도가 변화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여기다 쓸 수 있겠니? 야, 온도가 변하지 않는데 무슨 단어랑 짝짓는 거라고? 온도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지. 됐어? 그러니 이 뒤에 단어가 중요한 거야. 아, 등온 변화? 온도가 일정하네. 그렇다면 이걸 보고 아, 델타 U 값이 0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얘도 공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Q는 델타 U의 W라고 쓸 건데 얘는 델타 U가 0이라고요. 그럼 공급해준 양만큼 일을 하겠죠. 열량을 가해주면 부피가 커집니다.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됐어요? 이 네 가지 내용을 꼭 적으세요. 이걸 하다 보면 얘는 저절로 외워지겠죠. 학생들이 얘를 외우고 시험 공부 끝났어 이런 애들 많아요. 아니요. 얘가 중요한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번째.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얘를 단열 변화라고 해요. 단열 과정은 열량이 차단되는 거죠. 그치? 단열 과정은 열량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열량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 세 개 중에 뭐가 0이야? Q가 0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내용은 다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공식 하나만. Q는 델타 U의 W. Q는 델타 U의 W. 뭐가 0이라고? W. 그럼 부피가 커지면 온도는 작아지죠. 이 정도는 되나요? 요거 돼? 요걸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게 연력학 법칙이라는 겁니다. 너 연력학 법칙에 Q는 델타 U의 W가 무슨 뜻인지 알아? 델타 U는 이런 뜻이고 W는 이런 뜻이다. 그런데 델타 U에 해당하는 내용은 온도라는 친숙한 단어가 있는 거고 W에 대한 내용은 부피라는 친숙한 단어가 있으니 너 이거 두 개 구별할 수 있겠어? 그럼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이해할 수 있겠니? 이렇게 배우는 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계산형 시험제는 오로지 등압 변화에서만 출제가 돼요. 나머지는 다 사각형, 삼각형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못 구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형 시험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화학 2, 물리 2, 물리 2 정도를 배우면 계산형 시험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단 계산형 시험제 없다면 무슨 뜻이라고? 개념이 시험 문제라고. 맨 앞에부터 시험 나온 게 아니라 여기가 시험 문제가 되는 거라고. 요거 해석하는 자가 연력학 법칙을 잡는 거라고. 됐나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었다 복습 한번 합시다.